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지성 작가님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문 고전의 중요성과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좋은 책이었지만 10대나 20대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입니다. 목차를 보면 1장 개인, 가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인문 고전 독서의 힘, 2장 리더의 교육, 팔로워의 교육, 3장 자본주의 시스템의 승자가 되는 법, 4장 인생 경영, 인문 고전으로 리드하라, 5장 인문 고전 세계를 여행하는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 6장 세상을 지배하는 0.1% 천재들의 인문 고전 독서법입니다. 여기에서 5장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 중 일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고전 독서에는 두뇌를 변화시키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자신할 수 있다. 만일 누구든지 인문 고전, 특히 철학 고전을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뗀다면 그 사람의 두뇌는 반드시 변화한다. 그리고 오랜 세월 꾸준히 인문 고전 독서를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두뇌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 이는 역사 속의 천재들이 증명한 것이다. 정치, 경제, 경영, 문학, 수학, 과학, 미술, 음악, 건축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천재치고 인문 고전에 깊이 빠지지 않았던 사람은 없다. 이는 곧 무엇을 뜻하는가? 누구든지 자신의 두뇌를 지금보다 몇 단계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면, 나아가 선제의 영역까지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문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문 고전은 짧게는 100에서 200년, 길게는 1000년에서 2000년 이상 된 지혜의 산삼이다. 이런 지혜의 산삼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두뇌가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어렵기만 했던, 아니 차라리 고문처럼 느껴졌던 인문 고전이 어느 순간 기막히게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고, 두뇌 속에 그 재미를 맛보는 순간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마치 벼락처럼 두뇌가 충격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4차원적인 경험이므로 0.1초, 아니 0.001초일까? 그 초순간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두뇌는 완벽하게 변화한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듯이 그 환상적인 경험을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인문 고전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간절함과 사랑이다. 인문 고전을 읽을 때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면적인 책 읽기에 불과하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입체적인 독서로 넘어가야 한다. 진정한 독서는 인문 고전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문장 뒤에 숨어있는 천재의 정신을 만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깨달음이 있는 책 읽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그런 독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발버둥 치다 보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천재의 정신에 근접한 독서는 할 수 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 쉽게 말해서 하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인문 고전은 제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인간이 쓴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한편으로 사랑이 간절함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랑은 곧 인문 고전 독서의 목적과 관계된다. 나는 왜 인문 고전을 읽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천재가 되기 위해서, 창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등등. 그렇다면 왜 천재가 되어야 하고, 왜 창조적인 사고를 해야 하고, 왜 업무 능력을 높여야 하고, 왜 회사를 잘 경영해야 하고,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유일무이한 답은 사랑이어야 한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인문고전을 읽다가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인문고전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자주 묵상했다. 물론 처음에는 무시만 당하는 무명 작가로 살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 끝은 아니었다. 끝은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위해서였다. 진심이다. 진실로 진심이다. 나는 언제나 미래의 무수한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머리 싸매고 인문고전을 읽었다. 때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장 때문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내 수준을 높여야 독자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고 독자들의 힘이 되고 그 아름다운 힘들이 모여서 세상을 보다 밝게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느 순간 기적처럼 깨달아지는 경험을 자주 했다. 나와 너와 우리를 위한 인문 고전 독서. 나는 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심정으로 읽지 않으면 작가로서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쫓기듯 인문 고전을 펼친다. 그리고 이내 두통을 느낀다. 하지만 꾹 참고서 독서를 계속하다 보면 강박관념과 두통은 어느새 황홀한 감정으로 바뀐다. 거의 두뇌 고문이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서양 철학 고전 독서도 마찬가지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나는 인문 고전을 읽으면서 이 우주에는 우리가 오감으로 아는 시공간과 전혀 다른 시공간을 가진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세계는 인문 고전 저자들이 만든 그들의 정신이 살아서 빛나고 있는 세계다. 인문 고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읽다 보면 내 정신이 그 세계에 접속하는 것을 느낀다. 그때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아름다운 빛이 꽉 막힌 머릿속을 확 뚫고 들어오는 느낌, 가슴속이 말할 수 없이 시원해지는 느낌, 단전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훅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할까? 나는 그런 경험을 특히 새벽에 일어나 홀로 독서할 때 자주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인문 고전을 읽으면서 사고가 확장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다. 비유하면 사고가 점에서 손바닥 크기의 사각형으로 내 몸 크기의 삼각뿔로 축구장 크기의 원기둥순으로 확장되었다. 4년 전부터는 원기둥의 모든 면이 열리는 사고의 경계가 사라지는 장면을 마음으로 그리고 있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신세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문 고전 독서의 수준이 달라질 때마다 사고 또한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차라리 경이였다. 물론 그 경이는 인문 고전 독서라면 진저리를 치는 나 자신과 처절하게 투쟁해서 얻은 것이다. 나의 인문 고전 독서는 1. 저자만 있는 단계, 2. 나가 나타나는 단계, 3. 너가 나타나는 단계, 4. 우리가 나타나는 단계를 거쳤다. 처음에 나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그저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기에 바빴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집요할 정도로 저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 열망이 1차원적인 독서밖에 할 줄 몰랐던 나를 2차원적인 독서로 이끌었다. 나는 인문 고전의 내용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시 몇 년이 지나자 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멘티들에게 인문 고전에 기반한 멘토링을 해줄 수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나타나는 단계에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내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주제를 놓고 묵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세상에는 인문 고전을 잘잘 외우면서도 너나 우리는커녕 나도 나타나지 않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문 고전 독서가들이 의외로 많다. 나는 처음에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진지하게 연구해 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그들에게는 열망이 없다는 것이다.
나와 너와 우리를 아름답고 지혜롭게 성장시켜서 세계를 보다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 말이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가슴이 아닌 머리로 독서하는 사람들이었다. 한편으로 그들은 인문고전을 읽는 행위 자체를 무슨 대단한 지적 행위라도 되는 양 여기고 인문고전을 통해 얻은 지식을 뽐내고 싶어서 안다라고 인문고전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심하게 깔보는 공통점이 있었다. 내게 그들을 비판할 자격은 없지만 인문고전 저자들이 꿈꾼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인문고전 독서가는 그 존재 자체로 위험할 수 있음을 알기에 그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들이 가슴으로 하는 독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세계는 지금보다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